그러면 이제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출판사 서평에서 가져온 얘기를 읽어볼까 해요. 네네. 이 책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날개를 달고 태어난 이상한 날고양이들과 날개 없는 평범한 고양이들이다. 도시의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나고 자란 셀마, 로저, 제임스, 해리엇은 모두 날개가 있었지만 엄마인 얼룩고양이 제인 부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새도 고양이도 아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날고양이들은 그 모습이 눈에 띌 때마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엄마 품을 떠나 날개를 펼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 날고양이들은 이제 막내 날고양이인 제인과 날개 없는 고양이 알렉산더까지 만나서 갖가지 모험을 하고 수잔과 행크 두 어린이와도 우정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며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서평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써진 4편의 얘기가 한 책에 모여 있는데 네. 각 단편마다 그 주인공, 물론 날고양이들이 주인공인데 네. 좀 주된 주인공이 약간씩 또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에겐 또 당연히 네. 다르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네. 각각 그 4편의 단편에 대한 주거리를 요약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날고양이들은 무슨 얘기였죠? 네, 첫 번째 단편인 날고양이들은 말 그대로 날고양이 4마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도시에서 태어나거든요. 살다가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새로운 농장으로 날아가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였던 돌아온 날고양이들, 리턴? 원래 그렇잖아. 뭐 네. 3부작 뭐 이런 영화도 보면 항상 두 번째 리턴이야. 돌아온 날고양이들 얘기는 뭐였죠? 돌아온 날고양이들은 제목 그대로 농장에서 생활하던 날고양이들 중에서 해리엇과 제임스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거기서 또 마지막 꼬마 날고양이인 제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였던 멋진 알렉산더와 날고양이 친구들은 뭐였죠? 여기서는 새로운 고양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라는 자만심이 강한 고양이가 날고양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얘기는 날고양이 제인의 모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꼬마 막내 말고양이였던 제인이 주인공이 된 얘기인데 이 제인의 성격이 되게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농장에서 계속 있으니까 조금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서 다시 도시로 날아가게 되는 여행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여러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다가 결국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뭐 동화니까 뭐 예측하시겠지만 다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 너무 졸이지 않으셔도 되는 얘기들이죠. 네. 그럼 바로 등장인물 소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고양이들과 사람들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네. 고양이가 중요하니까 네. 고양이들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 등장하는 고양이는 제인 부인과 그 제인 부인의 아이들 넷이 네. 먼저 나와요. 태비 고양이라서 이제 얼룩덜룩한 얼룩 고양이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2권에서 새롭게 나오는 고양이가 제인이라고 하는 검은 고양인데 이 제인 부인과 요 막내 제인 좀 헷갈리니까 엄마는 제인 부인 혹은 뭐 엄마라고 계속 부르고 네. 요 막내 고양이인 검은 고양이 제인은 꼬마 제인 네, 네. 혹은 그냥 제인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비 고양이, 요 얼룩이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인 부인은 이 날고양이들의 엄마죠. 네. 근데 날개는 없으세요. 네, 엄마는 날개가 없어요. 애들을 근데 다 날개가 있는 애들을 낳으셨는데 네. 이거 그래서 아니 심지어 제인은 엄마가 재혼해서 낳은 아기인데 근데 걔도 날개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모개 쪽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지. 읽으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아니라 모개 돌연변이 같은 그러니까 아빠가 달라졌는데도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날개를 갖고 같은 있으니까. 형질을. 네, 그래서 엄마 쪽에 생식세포계에 돌연변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죠. 저희가 이런 발상하게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혹스 유전자가 아닐까 날개니까
맞네요. 괜찮지. 그만할까요? 아니 이게 또 이런- 사지 뭐 이런 거 네, 관련된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냥 약간의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뭔가 저희는 재밌어 네, 했는데. 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왜 1절만 싫어해? 해야 할 듯. 그래서 날개가 있건 없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고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네, 본인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는 모습을 맞아요.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식 4마리 첫째 셀마는 큰 언니죠. 네, 진짜 엄마 같아요. 엄마가 없을 때 이제 날고양이 4마리에서 잔소리. 독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엄마처럼 잘 챙기고 잘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맞아요. 나중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셀마한테 붙인 별명이 똑순이 셀마였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새끼 네. 고양이들이 나타나면 온몸을 싹싹 핥아준다는 묘사가 종종 나왔죠. 그 다음에 로저는 네. 큰 오빠예요. 네, 이 친구는 동생들에게 먹을 것도 구해오고 음, 든든하게 챙겨주는 진짜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신중한 성격인 네. 게 보이죠. 네, 알렉산더가 말하길 로저는 잘생긴 얼룩 고양이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별명이 꽃미남 로저. 귀여워. 귀여워. 그 다음에 셋째가 제임스죠. 네, 제임스는 근데 좀 슬픈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날고양이가 날개를 갖게 되니까 뒤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새 무리의 반발을 엄청 받거든요. 엄청 싫어하지. 새들이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서 올빼미는 심지어 제임스를 습격하게 됩니다. 다치죠. 네, 그래서 한쪽 날개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것처럼 날개를 절었는데 음. 뭐 투덜거리지 않고 잘 극복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상하게 알렉산더가 붙인 별명 다 소개하고 있네. 알렉산더가 제임스는 친절남 제임스라고 해요. 왜냐면 알렉산더에게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넷째가 해리엇인데 막내라서 귀여운 포지션을 맡고 있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자라서는 제임스와 함께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래 꼬마 제인이 동생으로 오게 되니까 약간 그렇게 성장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도 여전히 알렉산더가 꼬마 해리엇이라고 부르듯이 알렉산더랑 해리엇이랑 제인이랑 꼬리벌기 놀이 하면서 장난치면서 잘 놀아주죠. 네. 그래서 이 얼룩 고양이 4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인 부인의 막내 딸 재혼에서 낳은 검은 고양이 두 번째 단편의 검은 새끼 고양이로 등장해서 네 번째 단편에서는 무려 주인공까지 맡게 되는 네. 그 제인이죠. 폭풍 성장했네요, 진짜. 성격이 어떻다 그랬죠 아까? 되게 어린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뭔가 떠나보려고 하는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용감하기도 하고요. 모험심 강한 고양이인데 맞아요. 안타까운 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릴 때.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소개드릴 알렉산더죠. 네. 알렉산더는 날개가 있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네. 3편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페르시아 고양이고 항상 잘난 척하는 데다가 시끄럽고 힘세고 덩치가 커가지고 동생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고양이라서 잘난 척하다가 모험을 떠나는데 난 멋지니까 이제 멋진 일 할 거야. 그래서 모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맞아요. 성격 때문에. 근데 결국 큰 코 다치다가 제인이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장과 행크네 집에서 나머지 날고양이들이랑 같이 살게 되죠. 잘 네. 먹고 잘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인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양이들 소개였고 이제 사람들 소개를 좀 사람들 드리면 소개를 드리죠. 사람은 크게 수잔과 행크 네, 그리고 수잔과 행크의 엄마 네, 그리고 나중에 도시에서 제인을 발견한 아저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네. 이렇게 네 그룹? 네. 5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잔과 행크는 고양이들과 굉장히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죠. 네. 날고양이들을 처음 발견했는데 다행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너를 붙잡지 않을게. 가두지도 않을게.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라면서 날고양이들을 지켜주죠. 맞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친구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라서 네. 참 이런 애들 너무 참하다. 그쵸. 너무 좋았어요. 그 날고양이를 처음 보는데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편견 없이. 네.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할 거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게 됐고. 맞아요. 수잔과 행크의 엄마는 날고양이들의 존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나오는데 근데 아이들은 엄마를 믿죠. 엄마가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음. 그런 건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조연? 네.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 애들이 엄마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도 느껴졌고 그게 강렬했죠. 네. 그 짧은 말인데도 되게 이 부분에서도 한번 뭉클한 저도요. 그래서 어떤 관계일까? 어떤 가족일까? 음. 궁금한 거죠. 너무 보고 싶은 그런 건강한 가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날고양이들은 수잔과 앵크가 따로 그 헛간에서 돌봐주고 있고 네. 그 알렉산더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돼요. 수잔 앵크의 엄마가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알렉산더를 데려다 주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제인을 발견한 아저씨도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꽤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비호감이야. 사파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적이지. 네, 딱 보고 느낌이 안 좋은데 했단 말이죠. 너무 좀 이상했어요. 이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랄까? 의문스러운 느낌이 조금 느껴져서 그랬는데 역시나. 제인한테 뭐 잘 해주죠. 어쨌든 맛있는 먹이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용하려고 잘해준 거였죠. 네. 그리고 사라 할머니는 엄마를 구조해서 돌봐주던 할머니예요. 그래서 네. 제인 부인을 돌봐주던 할머니인데 날개 달린 고양이들이 이제 엄마 보러 간 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되지만 그걸 괴상하게 여기지 않고서 되게 사르게 배려해주는 좋은 할머니죠. 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짚어가면서 저희가 재밌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스토리를 이제 훑어보려고 해요.